시작할게요. 그냥.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에 발표했던 겐에 이어서 겐의 또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Deep Convolu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s (DC) 겐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2014년에 겐이 등장하고 2년 후에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이고요. 먼저 겐이 뭐였는지 아마 다들 까먹으셨을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리마인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 제너레이터와 판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가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생성자는 가짜 데이터를 만들고 페이크 데이터, 그리고 판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가짜 데이터와 진짜 데이터를 판별하는데 이 두 생성자와 판별자가 적대적으로 학습하면서 생성자가 판별자를 속여서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이제 겐의 개념이 다들 이제 다시 기억이 나셨을 테니까 본격적으로 논문 내용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DC 겐에서 아까 딥 컨볼루전이라고 했잖아요. CNN을 사용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논문에서 제시한 아키텍처, 그리고 그 아키텍처 그대로 구현을 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그리고 결론과 후속 연구에 대해서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왜 CNN이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존 겐은 Fully Connected NLP로 학습을 해서 이미지의 공간 정보를 반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왜냐하면 이게 다 일자로 쭉 늘리는 게 Fully Connected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의 공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학습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컨볼루션 넷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질문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DC 겐입니다. 이제 DC 겐이 기존 겐과 어떻게 다른 구조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생성자 제너레이터의 아키텍처인데, 먼저 생성자는 컨볼루전 트랜스포즈 2D 계층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처음에 100Z라고 되어 있는 레이턴트 벡터를 이미지로 점점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냥 이걸 거꾸로 뒤집은 건데, 컨볼루전 2D 계층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미지를 점점 압축해서 진짜랑 가짜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죠. 논문에서는 이 생성자 구조만 이렇게 피규어로 나와 있어서 이것만 한번 첨부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구조를 설계하면서 저자들이 강조한 세 가지 원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 원칙은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다시피 바로 올 컨볼루션 네트워크인데요.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쓰지 않고 오로지 컨볼루션만 쓴다는 것입니다. 기존 CNN 구조에서는 그리고 다운 샘플링을 위해서 맥스 풀링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는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서 2014년에 올 컨볼루션 넷이라는 또 논문이 발표됐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착안을 해서 풀링을 없애고 스트라이드가 있는 컨볼루션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너레이터는 업샘플링을,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다운샘플링을 학습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번이랑도 사실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전통적인 CNN에서는 마지막에 덴스 레이어를 넣어가지고 클래식 분류를 수행하지만, 이 방식은 공간 정보를 무시하고 또 불필요한 파라미터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레즈넷이나 VGG 같은 거를 보면은 마지막에 있는 덴스 레이어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막 몇천만 개 되잖아요. 70-80%에 해당하기 때문에 DC겐에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제거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대신에 가장 마지막 컨볼루션 피처를 인풋이나 아웃풋과 직접 연결하는 구조로 구성해서 좀 더 효율적인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액티베이션 함수 구성입니다. 배치 정교화는 각 층의 입력을
평균 0, 분산 1로 정교화해서 학습을 안정화시키는데요. 이 겐 저번 발표했던 게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로스가 튀고 모델이 붕괴하는 현상이 되게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 배치 정교화를 사용했고요. 하지만 모든 층에 또 배치 정교화를 적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모델이 불안정하게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의 출력층 그리고 판별자의 입력층에서는 예외를 두고 나머지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는 생성자에서는 대부분 렐루를 사용하고 마지막 출력층에서 탄젠트 하이퍼볼릭으로 이미지 스케일을 정교합니다. 그리고 판별자는 리키 렐루를 사용해서 이 그레디언트가 좀 더 잘 흐를 수 있게 폭발하거나 소멸하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조를 어떻게 학습을 시켰고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발표할 때 이 발표 자료에 코드를 넣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조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너레이터는 컨볼루션 트랜스포즈 2D 계층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점점 공간적 구조를 확장해 나가는 구조이고 아까 세 번째 원칙이었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렐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탄젠트 하이퍼볼릭 사용했고요. 그리고 판별자는 컨볼루션 2D와 리키 렐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그냥 쓰면은 이렇게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이제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논문에는 없긴 했는데 간단한 엠리스트 데이터 셋으로 저번에 했던 겐의 결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위쪽이 일반 겐으로 학습한 결과고 아래쪽이 DC 겐으로 학습한 결과입니다. 겐은 불안정한 학습 특성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중간에 모델 붕괴나 그 로스 튀는 게 몇 번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숫자의 형태도 조금 이렇게 더럽고 중간에 점 같은 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숫자다운 숫자를 생성해내는데 100의 폭이나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C계는 훨씬 더 빠르게 안정적인 숫자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왼쪽부터 차례대로 1의 폭, 5의 폭, 10의 폭, 20의 폭인데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처럼 컨볼루션 구조가 주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이미지 생성에 확실히 장점을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으로는 논문에서 실험한 CIFA-10 데이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C겐 모델을 뭐라고 했죠 이거? 사이파10 데이터셋에 대해 200의 폭 동안 학습을 시켰습니다. 제 컴퓨팅 자원이 굉장히 많이 날라갔는데요. 여기 보시는 결과가 왼쪽부터 10, 20, 30, 40, 50의 폭에서의 생성 결과입니다. 초기에는 되게 흐리멍텅하고 형태가 불분명하지만 점차 색상이 분명해지고 구조적인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50의 폭에는 좀 이상한 애가 하나 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이 생성자, 파란색이 생성자고 주황색이 판별자의 손실을 곡선으로 나타내는 건데 처음에 이 흐리멍텅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왼쪽에 생성자 로스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생성자가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폭이 이제 진행될수록 이건 30에서 40의 폭일 때 결과인데 배경과 기체의 구분이 좀 명확해지고 비교적 이런 걸 보면은 여기 막 대충 자동차처럼 생겼고 새처럼 생겼고 하잖아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50의 폭쯤에서 정확히 48의 폭이었는데 이렇게 제너레이터 파란색 로스가 갑자기 엄청나게 튀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도 이렇게 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여기 0이 될 때 생성자가 만들어낸 거를 완전히 그냥 가짜 이미지다 라고 해서 판별자의 로스가 0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모델 붕괴가 일어나거든요. 논문에서
DC겐도 겐보다 좀 더 모델 학습 안정성을 향상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모델 붕괴가 가끔 일어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실험에서는 50회폭 전에 저장한 40회폭에서의 이 모델로 레이턴트 인터폴레이션 그리고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두 가지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생성 실험 말고도 DC겐이 이게 되게 혁신적인 결과였고 인용이 많이 된 이유는 단순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잠재 변수 공간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연속적인 의미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결과냐면 처음에 그 레이턴트 벡터 100짜리 길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임의의 벡터 두 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만약에 선형 보관했을 때 임의의 벡터 첫 번째 Z1으로부터 만들어진 이미지와 두 번째 Z2로부터 만들어진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변하는지를 확인하면은 이 DC겐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잘 학습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모델 붕괴가 일어나서 좀 이미지가 선명하진 않지만 뭔가 상어 돌고래처럼 생긴 친구에서 벼룩같이 생긴 친구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싹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실험은 이 DC겐에서 학습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단순히 진짜랑 가짜만 구분하지 않고 그 사이팔 10이 2000개였나? 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잘 예측하는지 분류하는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이게 성능이 아무래도 중간에 붕괴가 일어나서 12.86%의 정확도를 돼서 결과를 첨부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학습이 잘 진행된다면 DC는 분류까지도 할 수 있는 분류를 할 수 있는 비지도 학습 모델이 되는 거죠. 굉장히 혁신적이지 않나요? 네.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으로 DC겐은 CNN 기반 구조를 통해 기존 겐의 불안정한 학습 문제를 크게 개선하였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제거함으로써 더 단순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비지도 생성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DC겐은 단순히 이미지 생성뿐만이 아니라 아까 마지막에 두 가지 실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내부 피처 맵이 잘 정돈된 표현 학습 구조를 작동하여서 이후 분류나 클러스터링 같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더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지금은 더 뛰어난 모델들이 많이 등장해서 DC겐은 쓰이진 않긴 하지만 DC겐이 기반이 돼서 만들어진 더 좋은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요. 향후에는 퓨처워크로 더 복잡한 컨보르전 매즈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도메인에 DC겐을 적용하는 그런 시도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 2017년에는 이런 아까 모델 붕괴 일어나는 걸 좀 더 안정하게 바꾼 WGen이나 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PGgen 그리고 그 잠재 공간 아까 변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에서 표현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스타일gen 이렇게 17년, 18년, 19년 계속해서 겐과 관련된 모델들이 나왔는데 다음에는 훈련 안정성을 향상시킨 WGen과 이거보다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는 PGgen을 한번 좀 더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네. 그 아까 생성자에 대해서만 구조로 네. 보여줬었는데 네. 생성자에 대해서만 컨볼루션이 좀 자세하게 바뀌었고 네. 판별자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비선형 함수만 바뀐 건가요? 판별자도 그 기존 겐에서는 MLP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MLP가 컨버전으로 바뀐 겁니다. 이거 판별자를 굳이 안 넣은 이유는 그냥 이거 뒤집으면 판별자여가지고 따라 안 했습니다.